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은 여러분 통장 속 현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당하게 현금 거래를 하는 5가지 비법을 전부 공개합니다. 모르면 세금 폭탄 맞고 알면 평생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국민은행 본부장으로 일해온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 거래와 세금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 68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표정이 무척 긴장되어 보이셨죠. 작은 목소리로 이 돈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신 이순자 할머니였는데 코로나 이후 가게를 정리하시고 그동안 모아둔 현금을 집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하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의 이 질문은 사실 수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현금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죠. 할머니께서는 옆집 마트 사장님이 큰 돈을 입금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 듣고 할머니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금으로 장사를 해오신 자영업자분들,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확철마다 목돈이 들어오시는 분들,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목돈이 생기신 분들까지 모두들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전송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거래보고 제도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만수 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시고 950만 원씩 10번에 걸쳐 입금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신고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셨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 패턴을 모두 추적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분할 입금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액과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보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를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 원, 20만 원씩만 거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몇천만 원을 입금하시면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시는 75세 최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생활비 정도만 입출금하시다가 갑자기 3천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올해 감자값이 좋아서 도매 시장에서 받은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출하 증명서만 보여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뭔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오히려 선량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직접 목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82세 김모 할머니가 가짜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거였죠.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라고 판단해서 의심거래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할머니의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보고가 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바로는 보고는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걸 기록해 두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있을 때만 별도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 통계를 보면 어떤지 아세요? 현금거래 보고 건수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는 0.1%도 안 됩니다. 99.9%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명되죠. 대부분은 정당한 사업 소득이거나 부동산 매매 대금이거나 오랫동안 모아둔 현금을 정리하시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류만 준비해서 설명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저희 은행 방문 후 집에 돌아가셔서 걱정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던 거죠. 할머니는 다음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가보니까 할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하셨어요. 그 교육에서 할머니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폐업 신고서를 찾아내셨고 지난 몇 년간의 세금 신고 내역도 정리하셨죠. 그리고 가게 임대차 계약서나 매출 관련 자료들도 함께 모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었던 거죠. 다시 저희 은행에 오셔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여기 관련 서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해 오신 서류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위축되어 계시던 분이 이제는 자신 있게 설명하셔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입금 처리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났고 별도의 확인 전화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국세청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합법적인 현금 거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좋은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 매매 대금입니다. 아파트나 땅을 팔고 받은 돈이라면 매매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3세 정모 씨가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15억에 매매하셨는데요.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때마다 매매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셨더니 직원이 부동산 매매 대금이시군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정리 자금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장사하다가 정리하는 경우 폐업 신고서와 세금 정산 내역만 있으면 충분해요. 대전에서 30년간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65세 홍모 씨도 폐업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7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셨는데 폐업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 내역을 보여드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이나 증여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절대 몰래 주지 마세요. 요즘은 증여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세 이모 할아버지는 자녀 3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서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번거롭긴 했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증여세도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농축산물 판매 대금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협이나 도매시장에서 받은 출하증명서를 잘 보관해 두시면 돼요. 충남 논산에서 딸기 농사를 지으시는 68세 박모 씨는 매년 딸기 수확철에 3천만 원 이상 수입이 생기는데 농협에서 받은 출하전표와 정산서를 모두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덕분에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복잡해져요.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2세 김모 씨는 처음에는 개인 통장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셨대요. 그러다가 세무 신고할 때마다 복잡해서 고생하시다가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드신 후로는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으로 들어온 돈은 사업용 통장으로, 개인적인 용도의 돈은 개인 통장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송기철 씨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8천만 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오셨거든요. 송 씨는 밤에 화장실을 5번씩 가야 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 예민해지셨대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시니까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거죠. 가족들의 권유로 송 씨는 용기를 내어 세무서에 가서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셨어요. 막상 확인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만 세무서 직원이 이 정도는 수정신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송 씨는 그때 정말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 되셨대요. 송 씨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혼자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이루고 혈압까지 올라가서 고생하셨거든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민해지시고 짜증을 많이 내시니까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바로 가족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송 씨는 처음에 가족들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셨대요.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우셨던 거죠. 더군다나 아들이 회계사였는데 처음부터 아들에게 상의했다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혼자 끙끙거렸던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송 씨 가족은 가족재정회의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정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상의하는 종합적인 모임이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송 씨가 이제는 온라인 뱅킹도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손자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대요. 송 씨 말씀이 모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사시는 70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박 씨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우셨거든요. 심장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박 씨는 5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모은 1억 2천만 원을 집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에 예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설이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박 씨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천만 원만 입금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도 차차 입금하기로 한 거죠. 첫 입금 때 한약방 운영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가셨더니 은행 직원이 어르신 이런 서류들이 있으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대요. 이 말을 듣고 박 씨는 용기를 얻어 나머지 금액도 모두 입금하셨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박 씨는 훨씬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돈 걱정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장 상태도 좋아지신 거죠. 박 씨 말씀이 돈을 은행에 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됐다며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최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5년 동안 서로 다른 방을 쓰고 계셨대요. 문제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4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모은 6천만 원을 집에 숨겨두고 계셨는데 이걸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혹시 남편이 도박이나 술에 쓸까봐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관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비밀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할머니는 돈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관계가 점점 나빠진 거예요. 금융교육을 받은 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죠. 할머니가 남편에게 여보, 사실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예요 라고 고백하셨대요. 놀랍게도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아내의 현명함에 감동했던 거죠. 부부는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했고 앞으로의 노후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지금은 매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면서 제2의 신혼을 즐기고 계신다고 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고민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부산에 사시는 76세 한모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들딸들과 상의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혼자 끙끙 앓다가 병만 얻었어요. 실제로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혼자 고민하시는 게 더 속상하다고 해요. 제가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리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영수증,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모든 증빙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이 서류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71세 고모 씨는 20년간의 출하 전표를 모두 보관하고 계세요. 그분 말씀이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덕분에 언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계좌 이체를 생활화하세요. 현금 거래를 줄이고 계좌 이체를 늘리시면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울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66세 조모 씨는 이제 모든 거래를 계좌 이체로 하신대요. 손님들도 이제는 계좌 이체를 더 편해하세요. 현금 관리 부담도 줄고 일석이조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온라인 뱅킹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뱅킹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요. 대전에 사시는 79세 신모 할아버지는 작년에 온라인 뱅킹을 배우셨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손녀가 천천히 가르쳐주니 할만하더라고요. 이제는 은행 안 가도 되니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가계부를 쓸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죠. 창원에 사시는 64세 윤모 씨는 매일 저녁 5분씩 가계부를 쓰신대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돈 관리가 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으세요.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으시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72세 강모 할머니는 매달 금융교육을 받으시는데 새로운 걸 배우니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사기 예방법도 배우고 일석이조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의료비 소득 공제입니다. 병원비를 현금으로 내시면 공제를 못 받지만 카드로 내시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5세 권모 할아버지는 작년에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셨어요. 1년 동안 병원비로 500만 원을 썼는데
카드로 냈더니 7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절에 따라 현금 유입이 달라지는 분들을 위한 전략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봄에는 농산물 출하가 시작되는 시기죠. 전남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지으시는 69세 문모 씨는 봄에 배꽃이 필 때부터 가을 수확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기록해 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입이 생겼을 때 설명하기 쉬워요. 여름에는 과일이나 채소 판매가 많아집니다. 충북 충주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67세 임모 씨는 여름철 복숭아 판매 대금은 모두 농협 통장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지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전북 김제에서 벼농사를 지으시는 74세 서모 씨는 추수 때 받은 돈은 바로 은행에 입금합니다. 농협에서 받은 정산서와 함께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집니다. 겨울에는 김장 판매 등 계절 장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김장 배추를 판매하시는 70세 참호 할머니는 김장철에 번 돈도 모두 기록해 둡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조언도 드릴게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많죠.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7세 오모 할아버지는 오래된 빌라를 팔고 받은 3억을 입금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가져갔더니 직원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주 수입원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곶감을 만드시는 66세 하모 씨는 곶감 판매 대금을 받을 때마다 구매자 이름과 날짜, 금액을 수첩에 적어둡니다. 나중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촌 지역은 또 다릅니다. 통영에서 굴 양식을 하시는 68세 황모 씨는 수협에서 받는 정산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계절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이 서류가 있으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세요. 70대가 되시면 은퇴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상속 준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작년에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면 78세 박모 할머니께 가짜 검사가 전화해서 할머니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찾아서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셨고 사기임을 알게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째로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은행 직원과 상의하세요. 넷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재촉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직원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물어보면 직원이 더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은행에 갈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꼭 가져가시고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은 미리 메모해 가시면 좋고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금융이 대세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76세 이모 할머니는 처음엔 스마트폰 뱅킹이 무서웠지만 손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씩 해보니 통장 잔고도 바로 확인하고 이체도 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장점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며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온라인 뱅킹을 배우고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익히고 전자상거래를 이해하고 디지털 보안 지식을 쌓으시면 좋습니다. 재정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시고 비상금을 마련하시고 의료비에 대비하시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민센터 무료 상담, 은행 금융 교육,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역 세무서 상담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현재의 현금 관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금융 계좌를 정리하시고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시며 유언장 작성도 고려해 보시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누구든 좋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직하게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실 뿐이죠. 여러분이 평생 정직하게 번 돈이라면 떳떳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혹시 지금도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계신가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으로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힘이고 준비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송기철 할아버지처럼 당당하게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 다른 분들과 소통도 해보세요.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